네, 오늘은 SML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차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전기차 또 자체도 워낙 이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시장을 노리고 한 명이 도전을 해 왔습니다. 전기차 이것만 알면 수익 100% 내가 보장할 수 있겠다는 당돌한 포부를 가지고 오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에 새롭게 합류한 류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합류한 지가 한 달이 돼서 네네네. 새롭다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우리 류종 기자님, 원래 이제 어떤 분야 쪽에 취재를 열심히 하셨었죠? 제가 자동차 분야를 제일 오래 했죠. 자동차 모빌리티, 2차 전지 이쪽을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 뭔가 지금 이 자동차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물결을 지금 맞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오늘 또 저희한테 짚어주실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진짜 온 것 같거든요. 네. 다들 매일 뭐 뉴스를 보시면은 네. 테슬라 이야기가 매일 나오고 있고 음흠. 전기차가 몇 대가 팔렸다, 몇 종이 나올 거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진짜 1등이 누군가? 과연 테슬라가 정말 1등인가? 어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보면 BYD라는 회사가 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네네. 있잖아요. 중국의 이제 BYD가 음. 작년에 테슬라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로 전기차 1등이 테슬라인지 BYD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어제 굉장히 핫했는데 네.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흠. 더군다나 이제 목표치를 다시 기존보다 30%에서 35%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네. 이제 2030년까지 진짜 본격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어요. 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가능한가? 네.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누가 1등이냐 그리고 기아 인베스터 데이 이 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 정도가 되겠군요. 네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3프로TV 앱에서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분들이 듣다가 에라 이거 뭐 다 아는 얘기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60%가 무너지면 그 시간으로 바로 방송은 종료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룰은 똑같이 네.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1등이냐? 네. 1등은 당연히 지금 뭐 테슬라겠죠. 대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이익이든 규모든 뭐 이것저것 다 봐도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작년에 이제 판매 대수 측면에서 이제 BYD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요? 있었거든요. 한번 제 자료를 준비한 걸 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중국에서는 NEV라고 합니다. 뉴 에너지 비클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차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BYD, 주황색이 테슬라인데 2020년도까지는 거의 뭐 판매량이 2배 이상, 2.5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테슬라가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21년도 때는 폭이 한 30만 대 정도로 줄고 작년에 이제 186만 대를 팔면서 131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보도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올해 초에. 네네네. 근데 그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했던 말은 BYD는 전기차랑 PHEV를 같이 팔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고 있다. 그래서 누가 1등인지는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이 그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BYD가 그 부분을 잘 공개를 안 했는데 공시를 최근부터 다시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살펴보니까 순수 전기차만으로 봤을 때 작년에 BYD는 91만 7,255대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131만 3,851대를 팔아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1등인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때도 보면 이제 판매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면서 네. 여전히 이제 BYD가 1등을 뭐 사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좀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뭐 당연히 PHEV와 전기차를 합친 대수는 55만 대 42만으로 좀 BYD가 13만 대 정도 앞선 게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전기차만으로 또 따로 이렇게 발라내서 보니까 BYD는 26만 8,806대를 판매를 해서 이제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한 16만 대 가량 이제 15만 대 가량 좀 적게 판매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판매 대수도 그리고 이제 매출도 뭐 앞서고 이익적인 있다. 부분에서 당연히 앞서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계속 BYD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조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BYD가 테슬라랑 사업 모델이 조금 비슷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네. 차는 만든지만 배터리는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물론 공급도 받고 있지만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BYD는 시작이 배터리 회사였어요. 이 IT 기기용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제 회장이 자동차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2003년도 때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고 2003년? 네, 2003년. 원래 그러니까 무슨 저 배터리 만들던 회사인데 네. 2003년에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때 이제 작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벌써 20년 된 거예요, 그러면? 20년 됐죠. 몇 년 안 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역사가 깊네. 네. 근데 테슬라보다 더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슬라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래요? 근데 전기차로 전환한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였고. 예, 그때는 사실은 1995년도 때 이제 BYD가 만들어졌고 네. 2003년도 때까지는 아직까지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뭐 물론 GM에서 나왔던 차량도 있기도 하지만 뭐 상용화 거의 안 됐었고 테슬라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사실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BYD 회장이 전기차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우리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PHEV를 먼저 만들었고 네. 그 차량이 2010년도 정도 때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엄청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때쯤부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뭐 사람들 사이 그 인식도 생겼고 네. 테슬라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네. 그러면서 이제 BYD가 우리도 그러면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했고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여오다가 작년 3월부터는 내연기관 차는 판매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PHEV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의 또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캐시카우거든요. BYD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절반 정도는 PHEV 판매가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금 전기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연기관 기술도 없진 않군요. 네, 근데 뛰어나진 않죠. 사실 중국차 그래요? 업체들이 대부분 수준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좀 다른 점은 이제 PHEV를 이제 하면서 전동화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기술력이 다른 중국 업체들보다 앞서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제 좀 앞서 있고 네네. 근데 무엇보다 배터리 기술력이 좀 좋죠. 지금 원래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니까. 네. 예전에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90년대 생각해 보면은 뭐 90년대? 소니, 뭐 파나소닉, 산요 이런 좀 네. 일본 업체들이 많았잖아요. 뭐 카세트 뭐 그렇죠. 배터리 뭐 CD 플레이어 네네네네. 들어가고 MP3 들어갔던. 근데 이제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 계속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시장 자체를 이제 BYD가 먹었었거든요. BYD가 IT 기기 배터리 쪽에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네. 뭐 테슬라도 비슷하잖아.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IT 기기 들어가던 그런 1680 배터리를 이제 쫙 깔아서 전기차를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점이 비슷하고 또 두 회사의 약간 관계도 조금 있는 게 이제 최근에 테슬라랑 BYD? 네. BYD가 이제 유럽향 모델에 테슬라 유럽향 모델에 배터리 공급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 많이 들어가고 있진 않은데 조금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의 BYD가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네. 이 격차가 굉장히 컸다가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BYD가 엄청 많이 따라왔군요. 네, 많이 따라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난달에 할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 차량 가격보다 모델 Y는 뭐 40% 이상 싸다. 4천만 원대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죠. 싸면은 다 테슬라를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BYD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도 다 가격 할인을 했고, 근데 그 결과 3월달에 다시 조금 따라잡혔어요. 네. 3월달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88,869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제 BYD가 54,684대를 판매를 하면서 약간 격차가 38%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50% 정도 차이가 나던 게 점점 좁혀지고는 있다고 보면 되고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문제가 아닌 게 네. 유럽이랑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은 뭐 테슬라는 미국, 유럽, 중국이 다 큰데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뭐 거의 내수 업체에 그렇죠. 가까웠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고 예. 지금 이제 한 40개국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올해 국내 진출을 합니다. 네. 지금 법인은 다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테슬라한테 BYD가 이기는 쉽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BYD가 이제 그렇다면 좀 둘 다 약간 제 3국에서 붙었을 때는 어떨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BYD가 유럽에서 본격적인 진출을 했고 이제 테슬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테슬라 킬러라고 했던 모든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 킬러가 아니잖아요.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리오토, 샤오펑, 뭐 디오 모두가 이제 네. 비슷한 컨셉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량 생산도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테슬라한테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되고 있는데 BYD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위협이 될 수 할수 있습니다. 있는, 예. 가장 유력한 주자가 현재는 BYD인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왜 위협이 되느냐라는 걸 또 봤을 때 일단 1위는 지금 테슬라라는 건 이제 한번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위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자가 중국의 BYD. 네. 예, 여기인데 어떤 걸로 지금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가? 네. 이걸 이제 좀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이 모델 S가 있고 BYD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한 EV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것도? 위에 게 지금 위에 모델 게 S고. 예, 모델 S고 밑에 있는 차량이 이제 한 EV거든요. 예. 이제 좀 일부러 비슷한 컨셉을 좀 BYD가 잡았어요, 사실. 크기도 그렇고 그 색상도 보면은 대부분 모델 S에서 사용했던 색상들을 얘도 그대로가요? 시그니처 컬러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성능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서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제 두 이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뭐 크기는 뭐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거의 1억에서 한 1억 5천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나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 EV에 있는 모델 S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오히려 모델 3에 맞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또 중국 그 사람들이 중국 자국 브랜드에 대한 또 애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전기차, 큰 세단 전기차 필요한 사람들은 모델 S를 살 돈으로 이걸 사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 EV가 판매량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페이스 리프트를 했어요. 누가요? 한 EV가. 어. 기존에는 이제 뭐 주행 거리도 500km대로 좀 많이 짧았고 성능도 좀 떨어지고 비판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모델 S의 경쟁 상대가 되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뭐 OS적인 부분도 좀 바뀌었지만 배터리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배터리를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면서 주행 거리가 모델 S 플레드랑 똑같은 715km가 됐거든요. 1회 충전. 요건 약간 좀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추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 차량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차량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요? 한 EV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주행 거리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까다롭죠. 이제 네. 까다롭죠.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450km 좀 나오겠네요. 네, 한 45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네. 보통 이제 유럽이나 그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한 70% 정도 성능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 주행 거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45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가격은 뭐 조금 다들 그 5,700만 원에 맞추지 않을까라는 그 보조금 기준이에요? 예, 5,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지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PHEV 모델과 이제 전기차가 같이 나오는 모델이고 네. 이제 진짜로 테슬라를 겨냥하는 모델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BYD의 SEAL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위가 모델 3고 밑에 있는 차량이 이제 BYD의 SEAL인데 가격대도 조금 어느 정도 맞췄고 성능도 조금 맞췄고 크기도 비슷하게 조금 더 크게 가져왔거든요. 내용이 참 좋은데요. 조금만 더 재밌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2시간째 보고 계셔서 약간 네. 좀 이제 지루하신가 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네.
국내 차들이 네. 국내 차들이 뭐 유럽이나 그 일본 차들 네.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좀 큰 차를 좀 큰 사이즈가 크다는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동급에서. 네. 근데 이 BYD도 조금 비슷해요. 이제 모델 3보다 거의 한 10cm 정도 더 길고 네. 전폭도 조금 더 넓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싸다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이 차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파리 모터쇼에서 이제 유럽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그때 해외 외신에서는 모델 3를 겨냥한 제대로 된 중국 차가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아직까지 판매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 차가 이렇게 비싸면은 잘 팔리겠냐라고 이야기도 있고 네. 국내에도 지금 이 차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아직 미정이에요, 사실은. 뭐 상표 등록은 다 되어 있긴 한데 네.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은 테슬라가 한동안은 계속 이겨 나갈 거다. 테슬라를 누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의견에 조금 힘이 더 많이 실리고 있고요. 아, 현재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BMW 좀 세게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쪽으로. i4가 나왔죠. 네, i4, iX iX.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서울 모터쇼 때는 XM이라고 하는 PHEV 모델이 또 공개가 됐었고요. 네. 근데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XM은 사실 전기차가 아니고 PHEV 모델이고 좀 고성능 차량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은 우루스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든지 아. 아니면 이제 포르쉐 카이엔 이런 차들이랑 네. 좀 맞붙으려고 지금 BMW에서 내놓은 차량이고요. 네. iX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차량으로 나온 이제 BMW가 고가 플래그십 모델로 내놓은 건데 그 차는 굉장히 좀 좋아요, 진짜. 아, 타보면 BMW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 느낌도 있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독삼사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무게를 많이 좀 싣고 있는 거죠? 많이 싣고 있죠. 벤츠도 보면 계속 뭐 저 전기차 E 시리즈, EQ 뭐. 네, EQ 시리즈를 지금 만들어서 네. EQ 브랜드죠. EQ 브랜드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판매가 엄청 많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데는 당연히 폭스바겐이 제일 많이 되고 있긴 한데. 폭스바겐, ID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ID 시리즈들이 지금 네.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네. ID 시리즈가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독일 업체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워낙 또 기술적 해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나 국내 소비자들이 제일 관심 있을 거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랑 기아가 제일 중요한데 네. 기아가 어제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네. 전기차에 대한 좀 전략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에 지금 방송들에서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전기차를 몇 대를 얼마나 팔겠냐라는 그 이야기가 조금 빠졌었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보충을 드리면은 몇 대를 얼마 팔 수 있냐?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기아가 가지고 있는 게 EV6 그리고 이제 니로 뭐 한 4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4종 정도. EV. 네. 기아 지금 이제 4종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의 판매 차종을 15종까지 이제 2027년까지 15종으로 늘린다는. EV9도 나온 거 아니에요? EV9은 이제 4월 이번 달에 이제 곧 나오게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매년 한 종 정도 지금 전기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3종을 내놔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내놓는 건데 네. 이제 EV9이 올해 나오고 이제 중국 전용 모델인 EV5가 이제 올해 또 하반기 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전용 모델이? 네, 중국 시장에서만 일단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네. 그래요? 현대 기아가 사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거의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거의 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거의 포기를 했죠. 뭐 공장도 팔고 그러면서 지금 판매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 시장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포기는 못 하거든요. 이렇게는 포기 못 한다. 네. 그래서 EV5로 중국 공략한다. 그쵸. 약간 뭐 작아요? 싸요?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티지와 셀토스 사이 정도의 크기? 준준형과 소형의 이제 사이 정도 네네.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중국 차들이 워낙 다 커요. 사실 세그먼트 대비로 해서 실제로는 스포티지만한 사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EV9의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EV9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또 뭐 사진 소울 느낌이겠네, 소울. 소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기아가 올해 출시하는 이제 예정된 전기차 라인업인데요. 첫 번째 차량이 EV5
중간에 있는 차량이 EV9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게 이제 레이 EV거든요. 이 세 차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15개 차종까지 늘린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를 이제 160만 대까지 2030년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차가 작년에 2030년까지 18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겠다고 했고 이 기아가 이제 어제 160만 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두 회사를 합치면 347만 대의 전기차를 2030년에 팔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좀 의미를 하는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항상 우리가 전기차 탑3를 들겠다라고 했던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목표치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했고 네. 그게 대략 한 450만에서 500만 대 정도 돼요. 뭐 폭스바겐이 연간 한 1000만 대 가까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폭스바겐 저 테슬라 다음 현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목표를 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1000만 대 판매 목표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10개 차종으로 2030년에 1000만 대를 팔겠다고 했는데 2천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2천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10개 차종으로 2천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한 모델당 200만 대 가량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차는 200만 대를 못 팔 수도 있고 어떤 차는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자동차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차종이 200만 대를 판매를 했던 사실은 저기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 연간 200만 대를 팔 수가 없어요. 골프 같은 거 어때요? 골프도 100만 대에서 조금 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토요타의 코롤라거든요. 아반떼급의 차량인데 아 그게 제일 많이 팔린 차예요? 네, 그 차도 작년에 117만 대 정도밖에 못 팔렸고 제일 많이 팔렸을 때도 150만 대를 못 넘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네. 아무리 전동화로 좀 전환이 되고 테슬라가 이제 이번처럼 가격적인 그런 인하 정책을 많이 펼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죠. 그거는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네.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소비자 니즈도 워낙 다양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 모델 2 또는 모델 Q라고 알려진 또 저가 차량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도 그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폭스바겐이 약간 500만 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폭스바겐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제일 또 내연기관 쪽에서 제일 또 앞서가고 있고 또 자존심 같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도 ID2라고 하는 이제 골프 차량의 전기차 버전 같은 느낌? 네, 네. 이제 그런 차량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내연기관 골프는 끝낸다면서 이제. 네. 이번 8세대 끝으로. 네, 8세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한때 네, 보급형 포르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근데 그 포기하기 왜냐면 이제 골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도 꽤 오래됐고. 네네. 근데 그 친구를 포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아이코닉 모델이라고 하면은 비틀이 있었고요. 비틀. 예.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그 차량이 있었고 골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비틀은 지금 안 나오죠. 비틀도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됐죠. 뭐 전기차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있긴 한데 아, 아직까지는 실체는 드러나고 있지는 네. 않고요. 근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세대 모델까지 오면서 사실은 폭스바겐의 그런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차량인데 네, 네. 2027년까지인가 아마 판매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단종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이 골프, 비틀 골프 이런 이제 라인업을 또 아이코닉 모델의 그런 라인업 계보를 잇는 차량을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차량이 사실은 ID3를 원래는 목표로 했었어요. ID3 자체도 해치백 차량이고 유럽에서 네. 인기 많은 그런 모델인데 가격이 조금 높아요. ID3? 네, MEB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첫 번째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고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모델 3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모델 3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틀과 골프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자체가 국민차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차 그 우리 그룹 브랜드 명에 맞는 차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ID2입니다. ID2. 네, 그 차가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15개 차종, 어제 기아가 15개 차종이었고 이제 제네시스랑 현대차가 17개 차종을 해서 총 17개랑 15개, 32개 차종. 네, 네. 32개 차종으로 이제 350만 대 가량 판매를 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고요. 도요타가 이제 재작년에 발표를 할 때 그 비슷한 수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30개 차종으로 35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숫자를 보여주면서 그 전기차 시장의 1, 2위는 아마 테슬라랑 폭스바겐이 붙을 거라고 본다면은 2등 자리를 두고 이제 또 많은 경쟁이 펼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3등 자리를 두고 네. 그 자리에 이제 가장 큰 뭐 유력한 후보군이 현대차 그룹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네. GM이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피치를 올리고 있는 곳이 스텔란티스. 네. 스텔란티스가 이제 기존의 FCA 그룹과 PSA 그룹이 합쳐지면서 네. 이제 정동화 쪽에 지금 힘을 좀 많이 싣고 있거든요. 지프도 지금 전기차를 전기차가 나왔고 대부분 이제 PHEV 전동화 모델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전동화의 흐름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내연기관을 버티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버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현대기아차 중에 제일 인기 많을 걸로 예상되는 차가 뭡니까? 현대 기아를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아무래도 판매 대수로 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코나나 니로 같은 그런 코나 니로? 네.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량이 조금 너무 커요? 비싸요. 비싸요? 네, 대당 거의 한 7, 8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아, 세금 뭐 이렇게 떼떼 붙이다 네. 보면 아. 이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서 싼 차량이 많이 팔리고 또 그렇게 비싼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 도로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네. 소형차 인기가 높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나 니로. 네.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의 작년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 비중을 보면은 네. 유럽이 가장 높아요. 미국이 아니고. 미국보다 유럽이 더 높아요. 네, 유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내, 그 다음이 미국. 미국이랑 국내는 좀 비슷비슷하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대수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뭐 또 원래 이 브랜드의 또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차량 있잖아요. 네. 그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오닉 5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아이오닉 5, EV6 뭐 이런 느낌? 네.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오닉 6? 네, 아이오닉 6가 약간 소나타만한 그런 전기차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차는 유럽에서는 큰 인기가 없거든요.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미국 전용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차량이고 이제 아이오닉 5는 좀 그런 국가적인 그런 특색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차량이다 네. 보니까 또 최근에 CUV나 SUV 트렌드가 크잖아요. 좀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유종훈 기자와 함께 오늘 이제 전기차 이야기 했는데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유종훈 기자가 지인들을 동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표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다행입니다. 네. 거의 뭐 8, 90%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신기한 일입니다. 네. 자, 우리 유종훈 기자님 오늘 전기차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요. 혹시 전기차 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네, 네. EV6를 제가 계약을 했다가 네. 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EV6? 네. EV6 GT 라인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 아. 성능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EV6. 네. 그럼 다음 혹시 노리고 있는 차 있습니까? EV9 또 한번. EV9. 네. 근데 그 너무 혼자 타기 너무 크지 않아요? 제 애가 둘이나 있어서 네, 애기들이랑 같이 타려면은 지금 대학생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40살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얼굴이 동안이시라. 아이가 있으시군요. 네, 패밀리카용으로 진짜 EV9 너무 좋더라고요. 실망한 지금 이제 여성 청취자분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네. 총각 행세 왜 했냐고 지금까지. 너무. 다음부터는 옷을 조금 네. 네, 여기 항상 써놓으세요 유부남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류정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저녁 시간에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ML 오늘은 여기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